네, 17강 표현대리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형태의 표현대리를 본다라는 겁니다.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5조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125조는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를 보면 앞에가 어떤 제목이 붙어있냐면 경주 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사건. 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주 조선호텔, 그다음에 경주 조선호텔이요. 과거에 그 영업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일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을한테 일본 고객의 유치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바로 일본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텔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자 이렇게 이용 계약을 체결해 달라라고 맡긴 거 위탁했다는 거 이거는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위임 계약. 그런데 이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갑이 을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맡은 일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면요. 이 위임 계약 체결하면 을에게 대리권을 준 겁니다. 대리권을 준 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임 계약에는 뭐가 붙어 있었냐면요. 정지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지 조건이냐? 일본 고객으로 엔화로 돈을 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은요. 외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의 허가. 그러면 외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니까 이 위임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고 위임 계약이 효력을 발생을 해야 을이 적법한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요. 애한테는 대리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허가가 받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을은 이미 업무에 들어갔다. 그리고 간판은 뭐라고 붙였습니까? 경주 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그랬고요. 경주 조선호텔 회장이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요. 여기 일본 영업소 사장하고 뒤에 간판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꽝꽝 찍고요. 그 사진이 광고 정단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배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용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용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에는요. 외환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위임 계약은요. 그냥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느냐. 경주 조선호텔은 125조 표현들에 의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했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경주 조선호텔은 애한테 실제로는 대리권은 안 줬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을 줬다. 내리는 대리권을 준다라고 표시를 했고 고객은 선의 무과실이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조문은 읽어보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이 위임계약은 무효죠. 무효.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 의해 행하여진 일본 영업소에 의해 행하여진 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이 125조는 밑에 나와 있는 경주 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사건 이 판례만 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줄에 그 세 부분이 세 가지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세 가지의 지문으로 경주 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사건 민법 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경주 조선호텔과 일본 영업소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요.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 간에 유효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임계약은 어떻습니까? 이 조건이 붙어 있어가지고 효력 자체가 없었죠. 없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경주 조선호텔은 책임은 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계약이 유효했으면 얘는 대리권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리권 줬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게 바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그 부분이 기출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다가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요. 다음 부분입니다.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하면은 X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경주조선호텔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았죠. 일본 영업소라고 했어도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사회탐령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경주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이러한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다라고 봤고 그러므로 조선호텔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건 조문을 보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했다. 대출 좀 받아달라라고 했더니 매매하고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대로 이행을 하라라는 겁니다. 의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는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대출, 저당권 설정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를 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예로 들었던 거 본인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예 그 토지를 매각해 버린 경우가 그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요건이 갖춰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요건 1번 이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만 우리가 하나를 파악을 하면 되냐면 조금 전이 아니죠. 그 전 강의 16강에서 공부했던 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권한을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니까요.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은 있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리권 자체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리권 자체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대리권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이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는가? 될 수가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폭넓게 인정된다. 폭넓게 인정된다. 폭넓게 인정된다. 복대리권. 기본 대리권 된다? 복스러운 복대리 다 된다고 그랬죠. 가령 법정 대리권. 법정 대리. 이것도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옆에 그 목차만 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들을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사실행위에 관한 수권 이것만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부 다 긍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대리권 되고요. 법정 대리권 되고요. 복스러운 복대리, 복스러운 법정 대리. 그 다음에 그 부부간에는요.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할 수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법정 대리권의 일종입니다. 된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권, 소멸한 대리권. 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된다. 그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표현들의 중복 적용을 긍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가 공법상의 대리권, 등기 신청권 있죠. 이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126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당권 설정이라고 기본 대리권을 줬죠. 저당권 설정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등기를 신청하라고. 이거는 공법상의 대리권이죠. 공법상의. 다시요. 그림 그려보면 가별한테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가가지고 병하고 한 거는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했다. 공법, 여기 사법상의 법률을 했다. 그럴 때 이 공법상의 대리권인 등기 신청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는가? 폭넓게 인정한다. 모르겠다면 그냥 다 된다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은요. 공법상의 대리권이었고요. 넘어서 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라면 둘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같은 종류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된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자주 나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표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2번 네, 기억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대리행위가 사법상의 법률행위, 기본대리권, 등기신청권 즉 그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넘어서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립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는 전 시간에 했던 표현대리도 대리니까 현명이 되어야 한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무권 처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판례만 박스에 있는 판례만 보시면 민법 126조 표현대리도 대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아들이 등기 위조한 무권 처분은 어떻습니까? 지가 당사자가 지가 매도인이 되는 거니까 그건 대리가 아닙니다. 적사무무에서 마지막 무권 처분으로 모여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보시면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냥 정당한 이유를요. 선의 무과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정당한 이유의 판정 시기는요. 항상 원칙입니다. 법률행위 당시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대리행위죠. 대리행위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에서 틀린 지문을 보면은요, 무권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을 참작 고려하여야 한다 하면은 다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자,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여기는 저희가 공부할 만한 마땅한 판례 사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앙심을 품은 구매 담당 이사 요걸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 담당 이사가 어떻습니까? 이제 뭐 향도 많이 받고요. 돈도 밝히다 보니까 회사에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했으면 이 친구는 원래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고용관계가 끝났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의 대리권은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니까 앙심을 품고 어떻게 했느냐. 회사야 엿 먹어라. 라고 해서 다량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을병. 이미 해고가 돼가지고 대리권은 소멸했는데 엿먹으라 해가지고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때에도 병이 이 친구의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소멸 후에 이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인정이 돼서 갑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왜? 회사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애한테 대리권이 없어졌으면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알려가지고 그 외관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 알려주면 모르죠. 모르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는 중복 적용이 긍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기가 전 시간에 좀 어려웠는데 이 친구가요. 해고의 앙심을 품고 이번에는 엿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더 엿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엿먹으라는 건 자기 권한 내의 행위란 겁니다. 더 엿먹으라는 건요. 그냥 자기 권한을 넘어가지고 회사의 사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는 권한을 넘은 겁니다.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126조죠. 126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고니까 대리권 소멸인데 이 129조에서 출발해가지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 성립을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 그래서 인정을 했다는 말이 129조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얘의 중복 적용을 긍정을 했다. 중복 적용을 긍정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지문이요. 먼저 읽어보고요.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잘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단서를 합하면은요. 선의 모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의 해고의 양심을 품은 구매 담당 이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이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종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가령 회사의 구매 업무를 대리하던 이사가 적법하게 해고된 후에 앙심을 품고 회사의 소요량을 넘는 과다한 자재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책임을 져서요. 회사로서는 그 자재를 인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그 외관까지도 정리하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것인데 외관이 남아서 제거를 못해서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1번 과거에 존재하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는 소멸하였어야 한다. 해고됐죠. 과거에 존재하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행하여져야 한다. 엿먹어라. 만약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엿먹는 경우에 대해서는 126조 적용이 있다. 다음 대리권은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 나왔죠. 복스러운 복대리. 그러므로 129조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임 모과실해야 된다. 4번 보시면 법정대리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129조 적용을 긍정을 한다. 복스러운 법정대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그 교재 앞으로 가셔가지고 표를 보시고요. 표를 보시고 아까 어떤 거 하나가 넘어갔냐면 그 일상가사 대리권 밑에 표현 대리권 나와 있죠.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멸한 대리권. 그러면 표현 대리권, 소멸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폭넓게 긍정하니까 다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된다. 사자는 되고 사실행위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경우가 바로 더 엿먹어라. 그래서 129조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에 외관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진 표현 대리권. 사실은 지금 잘렸는데 제거를 안 해가지고 대리권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가지고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보고요.